오랜만에 이렇게 한 잔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뭐 술 자주 뭐라 해야 되나 그래도 우리가 만나면 술 많이 먹잖아. 그렇긴 하지. 근데 우리가 막 밖에서 술 마시고 그러면 뭐 소주 맥주밖에 안 먹긴 하는데 네가 유독 우리 모임 중에서는 위스키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 위스키를 좀 좋아하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하거든. 처음에는 그거야. 형이 그냥 하이볼 타먹으려고 조니워커 레드인가를 뭔가 사왔다가 하이볼로 그냥 여러 개 타먹다가 그냥 내가 그거를 이거 하이볼 안 타먹고 그냥 니트로 먹으면 어떤 맛이지? 하고 먹기 시작하다가 괜찮네? 하고 먹다가 이제 형이랑 제주도 여행 갔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조니워커 블루나 이런 발렌타인 23년 이런 거 사오면서 그때부터 시작하게 된 거지. 아 그럼 제주도 여행 갔을 때 면세로 면세로 산 거. 아 근데 그 위스키 니트로 먹었다고 했는데 니트로 먹으면 세잖아. 좀 그 술을 좀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쉽게 접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나도 한 26살 땐가? 그때 먹은 게 발렌타인 12년인데 그때 니트로 먹을 때는 진짜 이걸 왜 먹지 했어. 그치. 그냥 알코올만 밖에 안 나고 쓰고 진짜 차라리 소주 그냥 간단히 하루 한 잔 먹는 게 낫지. 근데 이게 처음에 그 맛을 좀 하이볼로 들여놓고 먹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소주에서 났던 그런 화학 약품 냄새나 이런 게 좀 많이 없고 먹다 보면 은은한 단맛이 처음에는 그냥 같은 단맛이었는데 나중에 가니까 그게 뭐 과일의 단맛, 나무의 단맛, 뭐 바닐라 단맛, 옥수수 단맛 이런 게 조금씩 느껴져서 막 비교해보는 게 재미있어서 그냥 먹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처음에는. 위스키가 어떻게 보면 진짜 술이지. 소주 같은 경우는 진짜 싸구려 술이잖아. 이게 그 주정에다가 섞어가지고 만든 술이고 많이 마시면 다음 날에 데미지가 큰데 위스키는 자연적으로 만들었다 해야 되나? 그런 식이기 때문에 숙취도 그렇게 많이 없는 편이고 깔끔하잖아 술 자체가. 그게 지금 우리가 먹는 소주도 원래 옛날 방식대로 만들었으면 위스키랑 비슷하게 그렇게 자연적으로 그치, 증류하는 술인데 이거는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양을 늘려야 되다 보니까 알코올, 식용 색소로나 아니면 그거잖아. 화학약품 이런 걸 넣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술집이나 그런 음식점 가서 먹는 게 희석식 소주잖아. 네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중류식 소주면 그치. 좋지. 그런 것도 좋고. 근데 이게 기업에서 생산을 하려다 보면 대량 생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양을 늘려야 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나오는 희석식 소주밖에 그치. 돼요. 근데 그런 희석식 소주들이 자연적인 알코올이 아닌 음. 인공으로 만드는 알코올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더 숙취가 있는 거지. 근데 그런 말이 있어. 이게 어찌됐든 위스키가 비싸니까 허세의 술이 아닌가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근데 처음에 위스키 시작할 때는 진짜 2, 3만 원짜리 하나 사놓고 짧게는 3개월, 6개월 길게는 막 1년씩 먹으면은 나도 처음엔 그러면 이게 소주 먹는 것보다 싸네 했는데 이게 한 병, 두 병 먹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가격을 때려 올리는 게 있어. 비싼 걸 한번 맛보면은 그치. 다음에는 이 가격대에 다른 건 어떤 무슨 맛일까 하고. 근데 지금 보면 3, 4만 짜리에서도 맛있는 게 많다 보니까 나도 진짜 여행 가거나 뭐 특별한 거 없으면 비싼 건 안 사는 것 같아. 근데 비싼 거 사도 1년 이상은 먹다 보니까 그치. 그렇게 길게 먹으면 어떻게 보면 가성비거든. 10만 원짜리나 20만 원짜리 위스키면. 근데 3, 4만 원짜리 나도 좋아하거든. 3, 4만 원짜리 좋아하는데 근데 그거는 가격이 싸니까 이거 뭐 싼데 뭐 하루 만에 다 마셔버리지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또 가성비가 아닌가? 근데 이게 개인마다 편차가 있는데 위스키라는 걸 일단 기본 도수가 40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 한 병을 뭐 하루 이틀 만에 다 먹는다? 그러면은 그거는 사람인 이상 숙취가 전혀 그렇지. 그 과유불급이긴 하지. 위스키가 뭐 숙취가 덜하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마시면 후유증이 생길 수밖에 없지. 위스키를 소주처럼 먹으면은 진짜 금방 취하더라고. 원래 올바르게 위스키 먹는 방법을 나도 궁금해서 찾아봤거든. 정말 그 입술을 적실 만한 정도만 마셔야 되는데 우리가 소주 먹는 것처럼 그렇게 니트로 때려버리면 그냥 한 두세 잔 먹으면은 바로 그냥 취하는 거지. 술 기운이 확 오니까 우리 장기가 어디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아까는 우리도 같이 한잔 했는데 진짜 조금씩 마시니까 그 장기는 어디인지 모르겠더라. 확 안 오더라. 이게 원래 조금씩 먹는 것도 누구는 이제 맛을 느끼기 위해서 먹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거기서 뭐 향이나 이런 걸 음미하려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결론은 그거야. 도수가 세니까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다 보면은 먹는 사람도 힘들고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힘들고. 그치. 빨리 쉬어야지 또. 그러면 네가 생각했을 때 위스키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는? 일단은 나는 매력은 그거 같아. 뭐 소주보다는 뭔가 깔끔하다. 먹고 나왔을 때 뭐 숙취가 없어서. 숙취도 숙취인데 소주는 먹고 취하면은 온몸이 쑤시거나 뭔가 좀 정신적으로 힘든 느낌인데
깔끔히 취한다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술마다 좀 다른 향과 다른 맛이 그걸 좀 찾아가는 재미도 있기도 하고, 일단 또 색깔 보는 것도 이쁘고. 근데 병도 이쁘잖아. 병도 그치. 이쁘고 이 위스키마다 그 따라 넣으면 이런 색깔도 다르고. 나도 그 병 같은 거는 괜찮은 건 안 버리고 인테리어로 쓰지. 그리고 네가 사진 보냈을 때 난 깜짝 놀랐거든. 무슨 그 진열장에다가 위스키가 막 와. 그래서 원래는 니네 집 가서 이걸 찍고 싶었는데 뭐 상황이 내 집, 그게 어쩌다가- 내 집이 아니니까. 그래. 그러니까 가족들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 사진 보면서 진짜 위스키 좋아하는구나. 근데 형 분 때문에 이제 시작하게 됐고, 니도 내가 봤을 때 엄청 진심이거든, 위스키에 대해서. 일단 시작은 형 때문에 시작했는데 지금 내가 형보다 더 진심인 편이긴 하지. 내가 오히려 형한테 이것저것 알려주고 있으니까. 요즘 내가 형한테 이거 사 저거 사 하고 좀 살짝 꼬드기지. 그러면 지인에게 추천하거나 아니면 내가 좀 사고 싶은 위스키 같은 게 좀 있나? 나는 뭐 지인한테 진짜 추천하면 뭐 유튜브에서 맨날 그러는 거 막 글렌피딕 15년 이런 거는 뭐 초보자가 먹어도 맛있어요, 아니면 뭐 발렌타인 17년, 21년 이런 거 비싸기도 하고. 나는 뭐 지인한테 추천할 거면은 노마드라는 술이 있어. 노마드. 얼마 전에 그래, 우리 집 집들이 할 때도 때. 사왔는데 그게 한 4만 원, 5만 원 4만 원 중후반대인데, 그게 진짜 위스키라는 거를 처음 먹는 사람이 먹었을 때는 이게 위스키구나 하고, 그리고 이제 살짝 달달한 꿀향도 나고 그러다 보니까 맛있게 입문할 수 있지 않을까. 선물도 할 때도 적당한 선에서 사람들한테 신경 썼네 표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막 알코올향이 세지도 않다 보니까 맞아. 그러니까 위스키 선물 받은 사람에서도 간단히 먹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 수도 있지. 내가 느꼈을 때는 맛있고 그냥 니트로 먹어도 맛있고 하이볼 타마서도 맛있고, 이게 2, 3만 원짜리 유명한 것들 있잖아. 호프집이나 그치. 그런 일식집 가면 하이볼에 타주는 위스키보다 가격이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은데 맛 자체가 되게 괜찮긴 하더라고. 나도 처음에 뭐 사람들이 입문하기 좋은 위스키라고 해서 사 먹어봤는데, 나도 느꼈을 때 알코올 느낌만 나지 이게 왜 맛있는 건지 몰랐거든, 처음 먹을 때는. 그러면 추천해주고 싶은 거 말고 네가 요즘에 꽂힌 거 이거는 진짜 사고 싶다, 그런 게 있나? 내가 이제 버번이라는 미국 위스키를 좀 좋아하는 편이 있다 보니까 지금 단종돼서 없는데, 이게 재작년인가 작년까지 있었어. 와일드 터키 13년이라고. 뭐 옛날에 전 여친이랑도 같이 먹기도 했고. 그런 거까지. 근데 그거를 진짜 찾을 수만 있으면 찾고 싶긴 해. 지금은 이제 단종돼 갖고 없는데 뭐 다시 출시하면은 그때는 진짜 사지 않을까, 진심으로. 그럼 단종된 거는 뭐 어떻게 구하려면 구할 수 있지 않나? 위스키 샵 같은 데 가면? 샵 같은 데서 이제 걔네들도 이제 좀 쟁여놨다가 가격이 오르면 팔기도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내가 그걸 처음 샀을 때 9만 원인가 10만 원 주고 샀는데, 그거를 지금 쟁여뒀던 사람이 팔면은 뭐 3, 40, 뭐 비싸면 50에도 팔 수 있고. 그냥 부르는 게 가격이야 지금. 그렇네, 희소성 때문에. 근데 그 정도 가격 주고 먹을 건 아니긴 하니까. 나도 한 막 10만 원 언저리나 8, 9만 원이면 바로 달려가서 사 먹긴 한데, 이걸 몇십만 주고 산다? 그런 건 아닌지. 이게 위스키 되게 다양하고 이름도 다양한데, 와일드 터키, 몽키 숄더 이런 거 위스키 이름도 되게 재밌긴 한데, 또 그런 게 있나? 남들이 들었을 때 이름이 좀 특이한 위스키? 방금 말한 몽키숄더가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할 수 있는 게, 한국말로 하면 원숭이 어깨? 그런 이름이잖아. 이거는 유튜버들도 몇 명이 얘기해주긴 한 영상도 있긴 한데, 보통 위스키를 만들 때 그 곡물을 막 휘저으면서 곡물이 안 상하게 그걸 관리해준 노동자들이 있거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곡물이 한 몇십 톤 되니까 계속 삽질하다 보면 어깨가 원숭이 어깨처럼 삐적 솟아오르면서 변형이 돼. 그러니까 그 술이 그런 노동자들을 기르기 위해서 나왔다 술이지. 되게 이름 재밌네. 그냥 이름이 재밌어서 찾아보면 좀 좋은 뜻도 있는 거지. 그만큼의 노고가 들어간 술이다. 그래갖고 그냥 농담삼아 이거는 노동절에 먹어야 되는 술이다, 그런 말도 있고. 맞네. 나도 몽키쇼도 먹어보긴 했는데 그런 뜻인지는 또 몰랐네. 그냥 원액들도 좋은 거, 우리가 아는 맥켈란이나 발베니, 글렌피딕 이런 거 만들려고 했던 원액들을 섞어서 만든 거니까. 그래서 그것도 해볼만 하네. 그렇지. 그것도 그러니까 좀 평균적인 위스키라는 맛을 알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한테 이거 한번 먹어봐 할 수 있지. 그것도 4, 5만 원에 저렴하게 구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주고 사면은 술을 많이 안 먹는 사람들이면은 1년 반, 좀 자주 먹는 사람이어도 6개월은 먹으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우리도 이제 MZ라고도 하고 우리가 20, 30대에 포함돼 있잖아. 근데 그 20, 30대들이 술을 많이 안 먹는 추세긴 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위스키의 소비량은 좀 늘었단 말이야. 이런 뭐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데. 근데 그 위스키 소비량이 늘었던 게 그 코로나 때 한동안 잠깐 그 하이볼 타먹는 게 유행하고 그때 잠깐 늘어났었는데 회사들도 위스키가 인기가 있네 하고 막 찍어냈단 말이야. 그걸로 SNS나 이런 걸로 유행해서 들어왔던 사람들이 위스키를 맛보고 자기가 생각했던 맛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먹는 사람들만 남아있고 웬만하면 다 나가 떨어졌단 말이야. 오히려 그래서 적자 보는 데가 많아 옛날에 비하면. 근데 가격은 안 떨어지고 있지 잘. 한 번 원래 올리면 안 내려가지. 물론 막 10년 전, 12년 전 그때에 비하면은 지금 위스키 소비량이 늘었어도 최근 2, 3년에 비하면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긴 해. 그 요즘에 사람들이 좀 술을 안 먹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니는 술 먹는 거 자체가 좀 취미잖아. 그러면 이게 또 그런 또 부정적인 시선도 있거든. 어떻게 술 마시는 게 취미가 될 수 그치. 있냐, 담배 피는 거랑 똑같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 그 위스키가 되게 건전한 취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도 위스키에 관심을 가진 게 그렇게 얼마 안 돼서 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니 때문인 것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위스키가 취미가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그냥 자기가 그 병을 하나씩 사서 모으면서 그것도 취미가 될 수 있다는 게 뭐든 과하지만 않으면은 왜냐면 위스키를 먹는 분들이 먹다가 포기하는 분들이 건강이 안 좋아져서 이제 포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 나도 그래서 위스키 먹고 난 뒤로 운동을 좀 더 열심히 하는 것도 있고 위스키 안 먹으면은 술자리를 웬만하면 자제하는 편도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좀 취미로 만들려면은 본인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자기 관리를. 예. 그래서 그래야 그게 취미로서 오래 갈 수 있고 그리고 이게 또 위스키란 게 또 가격대가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막 싼 거는 9,000원짜리도 있고 7,000원짜리도 있는데 비싸면 몇십만 원, 몇백만 원도 하다 그쵸. 보니까 살 때마다 그냥 나도 요새 지금 살 때마다 한 10만 원, 15만 원대 위스키인데 이게 15만 원, 10만 원대? 가성비 있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사다 보면 그 금액에 대한 인식이 좀 얕아지니까 그런 걸 좀 많이 경계를 그쵸. 하면서 좀 사야지. 취미로 만들려면. 그렇네. 근데 그런 말이 있긴 하더라. 위스키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금전 감각이 좀 박살난다고. 그런 것 때문에 본인이 살 때마다 그런 금전 감각을 좀 생각하고 사야 이게 좀 진짜 건전한 취미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밖에서 술 안 먹는 대신 안에서 술 먹는다 이런 좀 합리화하면서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위스키를 밖에서 즐기기는 좀 어렵잖아. 가격적인 측면도 그렇고. 그렇지. 웬만하면 뭐 마트에서 5만 원 하던 게 바에 가서 한 잔에 10,000원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근데 나도 좀 재밌는 바나 특이한 바면은 한 번씩 가긴 하는데 뭔가 디자인이 특이한 바면은 구경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새 바에서 파는 게 좀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나도 그렇죠. 집에서만 주로. 그런 분위기 좋은 데서 위스키에 대해서 입문을 하고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면은 병을 사서 집에서 이제 하나씩 즐겨보는 게. 입문할 때는 바에 가서 오히려 바의 종류가 많으니까 하나씩 먹어보면서 그치. 좀 비교해보고 자기가 맞는 게 뭔지 안 다음에 나중에 사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 게 한 병에 5, 6만 원 하는 거를 바에 가서 막 7,000원 주고 한 잔에 7,000원 주고 먹고 맛을 비교해보고 고민해봐도 되는 거니까. 그렇지. 한 병씩 사는 게 술 처음 먹는 사람한테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좀 먹던 사람들한테 바 가면은 조금 돈이 아까울 수 있는데 이게 얼마인지 알잖아. 이제 막 입문하겠다는 사람들이 바 가서 비교해보는 거는 좋다고 생각하지. 그치. 본인 취향을 알아가야 되니까. 뭐 그런 건 좋은 것 같아. 근데 이제 아는 사람들은 선뜻 나서서 그 밖에서 사 마시긴 쉽지 않다. 이게 거기 바가 뭔가 분위기가 좋고 특이하고 아니면 진짜 자기가 못 먹어봤던 위스키가 있으면은 그럴 때 한 번씩 해먹거나 아니면은 그 바가 가성비가 좋다 그때 한번 사 먹을 만한 것 같아. 거기는 좀 가보고 싶긴 하던데. 그 철판 있고 일본 분이 하시는 건데 그분. 칼로 이렇게 쓱쓱 썰고 불도 팍 막 뿌려주는 그분은 인스타에 많이 나오시는 거. 엄청 유명하신 분이잖아. 그분이 칵테일 세계대회인가 한 1위 했던 분이라는데 몇 년 전에. 그래서 유명해졌더라고. 근데 그런 데는 또 경험을 사는 거니까. 그렇지. 술 마시는 것도 술 마시는 거지만 그런 퍼포먼스를 보고 공연 보는 거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치. 그래서 그런데 칵테일이나 이런 게 딴 바보다 좀 비쌀 수가 있어. 그런 거는 좀 유념하고 가는 게 좋지.
내가 가격을 얼핏 봤었거든. 가격 보니까 쉽지 않겠더라고. 거기는 위스키 한 잔을 따라줘도 그냥 안 따라주던데. 그러니까. 근데 또 거기가 잘 이것저것 종류도 많고 잘 해준대. 근데 그 위스키를 취미로 가지신 분들 중에 마시지 않고 병만 모으시는 분도 있고, 니처럼 마시는 것도 좋아하고 병을 이제 마셨던 것들 이제 컬렉션 하는 분도 있는데, 그 두 사람에 대한 차이가 뭘까? 건강이 안 좋아서 위스키를 안 마시는 건지 아니면 이게 안 마시고 모으시는 분들은 그게 재테크야. 왜냐면은 위스키별로 어떤 거는 어떤 연도에 이게 병입을 했는지 적어놓는 위스키들이 있거든. 이제 그거를 계속 놔두면은 올드 위스키가 된다고 해갖고 나중에 가격이 오를 때가 있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두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마트에서 대량 공급되는 것들은 그런 게 많이 없긴 하지만 2024 뭐 릴리즈 이렇게 어떤 연도를 특징해서 나오는 것들은 일부러 안 마시고 모으는 사람들이 있어. 나중에 이게 1, 2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게 원래 술 자체가 개인 간 거래가 그치, 불법이긴 한데, 또 그런 사람들 뭔가 재테크라고 하기 뭐한 게, 이게 뭐 팔지는 않은데 어떻게 그게 재테크가 되는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그런 걸 경매로 올리는 거지. 개인 거래는 아닌데니까. 실제로 어떤 바에서도 그 세계에서 제일 비싼 위스키가 23억 맥켈란인데, 그런 것도 경매로 누가 보관해놨다 경매로 올리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경매로 올릴 때 그런 경매 사이트가 있어 따로. 위스키만 그렇게 하는 그런 걸로 올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그건 진짜. 근데 위스키 모으는 사람 중에서 안 마시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진짜 건강이 나빠가지고 좋아하긴 하는데 모으는 것 자체를 취미로 가지신 분도 있긴 할 텐데 흔치 않겠다. 그분들도 조금씩 먹지만 그 모으는 거는 안 드시는 게, 그런 걸로 나중에 보려고 모으시는 경우도 있지. 그런 게 있겠다. 모으는 것 따로 마시는 것 따로. 나 같은 경우는 야구 좋아하고 굿즈 모으는 거 좋아하니까 그런 분들도 있거든. 그 밖에 나가서 들고 다니는 거 따로, 보관하는 거 따로, 그렇게 하는 분도 있어가지고. 옛날에 이런 마블 핫토이 피규어 모을 때도 20-30만 원짜리 피규어를 2개씩 사는 사람도 있어. 전시용, 개봉용 따로, 미개봉용 따로. 그렇지. 그렇게 따지면 뭐 비슷하긴 하다. 위스키 자체도 이게 모으는 것 자체가 가치가 있으니까, 위스키 자체가. 나중에 이제 올드 위스키라고 이제 그렇게 나중에 하면서 뭐 지인이든 자기가 이런 걸 가지고 있다 한번 자랑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아시는 분들은 그거 보면 눈 돌아가니까. 근데 그렇게 위스키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9,000원짜리도 있고 몇십만 원짜리도 있는데, 진짜 근데 뭐 비싼 위스키가 꼭 맛이 좋은 법은 없잖아. 그치. 나도 뭐 발렌타인 30년도 먹어보고 뭐 3-40만 원짜리도 먹어보고 했는데, 술이라는 거는 주관적이다 보니까 이게 가격이 7,000원이든 2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본인 입맛에 맞는 게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 그리고 대표적인 예로 와일드 터키 레어 브리드라는 술이 있어. 그게 한 7만 원대? 그 정도인데 웬만한 20-30만 원짜리 버번 위스키를 이길 수 있는 그 정도니까, 이게 가격이 저렴하다고 맛없는 술은 아니고. 그치. 또 비싸다고 무조건 마시는 것도 아니고. 좀 이름값에 대한 거품도 좀 있는 거 그치. 아닌가. 왜냐면 또 위스키 먹는 사람들은 마스터 블렌더라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가격이 바뀔 때도 있다 보니까. 근데 그런 거 진짜 예민하거나 전문적인 사람들 아니면 비교해봤자 몰라,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래, 우리 그 소주 블라인드 테스트 그 눈 감고 이게 뭐 세로인지 참이슬인지 좋은데인지 하이트인지 뭐 구분하라고 하면 하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위스키는 그 소주보다 더 그 풍부한 향과 맛 가지고 있고, 그런데 아무리 오래 먹어도 진짜 전문가나 이런 사람 아니면은 이게 조금만 바뀌어도 모른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엄청 풍부하고 다양한데 그거를 구별하기에는 그치. 정말. 그래갖고 내가 이 술을 먹었을 때 어떤 술에서 은은한 바닐라 향의 단맛이 좋아. 그러면 된 거야. 그 술 먹으면 돼. 자기가 그 술에서 좋은 부분을 찾았으면은 그 좋은 부분을 생각하고 계속 먹으면 되는 거라. 이걸 먹었는데 난 이 맛이 때문에 이게 좀 싫어하면 그거 안 먹으면 되는 거고. 맞아. 비싸다고 해서 나한테 꼭 맞는 게 아니니까. 아무리 가격이 저렴해도 싼 게 맛있으면 그거 먹어도 되는 거. 나도 뭐 진빔 좋아하고 뭐 잭다니엘 좋아하고 부담 없이 마실 수 있으니까 장단점이 있지. 그러면 너희 집에 그 진열장에 엄청나게 많은 위스키들이 있는데, 뭐 거기 있는 거 포함해서 지금 없는 것까지 포함해서 만약에 위스키를 딱 한 병만 둘 수 있다면 뭘 두고 싶은데?
딱 한 병만 드셨으면 얼마 전에 선물로 받은 달머 킹 알렉산드로 3세 TRX라는 술. 그거는 어떤 이유에서? 일단은 나도 그거를 뭐 좋은 사람한테 생일 선물로 받기도 받았는데 딱 첫 입에 먹었을 때 굉장히 부드러웠어. 일단은 엄청 부드럽다. 처음엔 뭔가 이게 뭐 과일 향이가 뭔가 느껴지기보다는 엄청 부드럽네 하고 첫 입을 먹었는데 두 번째 입부터 그런 과실의 달달함이랑 모크 향 이런 게 은은하게 올라오면서 사람을 기분 좋게 해준다. 근데 이게 가장 최근에 먹어서 생각나는 걸 수도 있긴 한데 그렇지, 지금은 일단 그렇지. 이 위스키가 그러니까 맛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 좀 의미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의미 때문에 좀 더 그게 더 맛이 그치. 좋게 느껴질 수 있는 것도 있지. 위스키 자체가 선물로서도 충분한 가치를 가지니까. 뭔가 누구한테 선물 받으면은 그걸 계속 볼 때마다 생각날 수 있으니까. 그렇지. 병 볼 때마다 생각나고 마실 때도 생각나니까. 그렇지. 나는 그 생각했거든. 이거 한 병을 두면 진짜 비싼 술을 두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거든. 나도 옛날 뭐 죽기 전에 진짜 막 그때 말한 23억짜리 술 그런 거 죽기 전에 한번 먹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옛날에 잠깐 해봤지만 어차피 내가 먹지도 못할 거 뭐 내가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술이 가장 한 병을 두면 좋지 않을까 생각. 그래 너무 그 비현실적인 거 말고 좀 낭만적인데? 좀 낭만적인데? 왜냐면은 위스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술마다 다 스토리가 있고 얘네가 역사가 200년, 500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술마다 다 스토리가 있고 어떤 이름에도 막 뭐 사슴계고 우리나라 말로 풀면 이렇게 되기도 하다 보니까 술마다 다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나도 누구한테 선물 받으면 그게 내 이야기가 되고 그게 생각날 수 있는 거지. 사랑꾼이네. 그러면 또 비슷한 얘기긴 한데 그럼 위스키 마시면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위스키랑 진짜 이거는 최악이었다 생각나는 게 좀 있나? 일단은 뭐 최악이었던 걸 얘기하다 보면 나는 형이든 누구한테 술 먹을 때 맨날 그 소리 이 세상에 나쁜 술은 없다 나쁘게 먹는 사람만 있을 뿐이지. 근데 그런 얘기 했던 것 같다 니한테는 나는 술이면 다 좋다 라고 야, 했던 것 같은데 아무리 좀 맛이 없던 술이어도 일단 그 술에서 좋은 점이 좀 하나씩은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런 맛이네 하고 그냥 넘겨짚었던 거지. 이게 맛이 없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거지. 근데 뭐 가장 좋은 술 이렇게 뽑자고 하면은 진짜 뭐 다양하긴 한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글렌모렌지 시그넷이라고 그거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먹는 사람들한테 좀 유명해. 그게 면세점으로 사면 한 20만 원, 10만 원 후반대. 뭐 해외 나가서 사도 되고. 근데 우리나라 리커샵 이런 데 사면 30만 원 초중반대다 보니까 비싸네. 그게 좀 생각나는 게 그거는 병을 따자마자 은은한 커피 향이 났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왜냐면 그걸 또 보리를 볶을 때와 특이하게 만든 게 커피처럼 볶아서 만든다고 하더라고. 로스팅 하는 느낌으로요. 그래갖고 술을 좀 였는데 병도 살짝 뭔가 명품 디자인된 가방같이 생겨갖고 그냥 그거는 기억에 남는 게 그냥 뚜껑을 따자마자 커피 향이 은은하게 나서 오히려 기억이 나서 좀 그랬던 것 같아. 그런 건 하나 해볼만한데 사볼만한데. 나는 그거는 다 먹고 나서 병을 안 버렸어. 위스키 자체가 병이 예쁘잖아. 그래갖고, 좀 이쁜 게 많잖아. 이쁜 건 나도 안 버리고 내비두는 것 같아. 이렇게 전시가 되니까 피규어처럼. 보통 위스키를 다이렉트로 구매를 안 하고 보통은 면세 아니면 해외 가서 많이 사오잖아. 근데 우리나라가 좀 그런 주세 때문에 많이 비싼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술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목소리 내시는 게 이 주세를 바꿔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더라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치, 그게 그 주세가 만들어졌을 때가 1960년대에 만들어진 거야. 엄청 오래전에 만들어진 건데 그때가 이제 우리나라가 좀 경제적으로 많이 위축돼 있으니까 국산품을 장려하자는 입장에서 이제 외국에 들어오는 물품들한테 세금을 더 매기면서 국산품을 좀 더 써라 하면서 그럴 때 만들어진 주세다 보니까 만약에 3만 원짜리 위스키가 수입이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주세가 붙으면 그게 6만 원, 6만 5천이 돼버린 이런 사정인 거죠. 그거는 좀 한번 손을 봐야 되는데 아직 그런 거 관련돼서는 얘기가 나오는 게 없더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술이 해외에서 더 싸게 팔리고 그러니까 이게 요즘의 시대 상황에서 안 맞으니까 또 그 주세를 먹이는 방식이 만약 소주, 청주 이런 거면 그건 우리나라 술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세금을 먹이지만 우리나라 기업이 만들었는데 이게 위스키다 그러면은 주세를 서양 술로 먹여. 외국 술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위스키지만
외국이 더 싸지는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은 시대에 뒤떨어진 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많은 유튜버들이 막 국세청이랑 해서 이렇게 간담회 하면서 얘기는 해보지만 아직까지는 크게 얘기가 나오는 건 없는 거 보니까 한동안은 이대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술이라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보니까 이게 술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 더 많은 것 같은. 그래서 빨리빨리 안 변하는 것 같고. 근데 그런 인식을 좀 바꿔야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치, 뭐 술 먹고 사고 치거나 모든 웬만한 사건 사고들이 술 먹고 일어나다 보니 좀 더 그런 게 인식이 많긴 하지. 그리고 뭐 술 먹고 뭐 범죄율이 올라가고 뭐 그런 것까지는 뭐 정확한 인과관계 모르겠는데 그 술에 핑계를 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술에 대해 핑계를 대니까 내가 술 먹었다 그렇게 되니까 또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건 있지. 근데 그건 좀 아쉬운 것 같아. 우리나라 기업에서 만들었지만 이게 종류가 외국 종류의 술이라고 세금을 더 매기는 방식은 좀 아니라고 봐. 만든 건 우리나라 사람인데 왜 이게 위스키나 꼬량주라고 주세를 더 매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 전통주 장려하고 이럴 거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 위스키라고 해서 우리나라 술이 아닌가? 그건 아니잖아.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청주나 소주 이런 것도 외국이나 영국 사람들이 보면 이거는 코리안 위스키로 치거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위스키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무조건 외국 술이라고 편파를 단정짓기보다는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그냥 우리나라 술이다 이렇게 다 같이 그치. 묶어버리는 게 일단 좋지 않을까. 뭐 소주, 막걸리, 맥주 이런 것만 우리나라 술 아니고 뭐 맥주는 지금 뭐 소주랑 막걸리가 우리나라 술 대표적인 술이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위스키도 우리나라 술이잖아. 사실 박람회만 가도 외국인이 만들어낸 막걸리들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그런 거는 그럼 주세를 먹을 때 과연 이게 외국산인가 우리 국내산인가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그렇지 조금은 원래 맥주도 따지고 보면은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종류 중 하나잖아.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 기법으로 새롭게 만드는 사람들 있기도 하고. 그렇지 요즘은 좀 덜하긴 한데 그때 한창 그 드래프트 맥주가 유행했었었는데 뭔가 외국에 대한 이런 주세법을 바꾸기 좀 힘들면은 일단 우리나라에서 만든 술이면은 다 국내산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좀 걸 좀 법안을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당장 그렇게라도. 아쉬운 점이 있음. 뭐 그래서 일본이나 대만 가면 무조건 이제는 위스키 사와야 된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사면 호구니까. 나도 친구랑 갔을 때 친구들 4명 끌고 갔을 때 그때 6병 사왔어. 면세한도 꽉꽉 채워가지고. 채워갖고. 그래 그럴 필요 없이 우리나라에서도 좀 가볍게 이렇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면 위스키 자체를 니처럼 취미로 가지고 가는 사람도 많아질 거고 그런 움직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술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마실 수 있고. 이거는 위스키만의 문제 아니고 와인이든 보드카든 모든 건 다 럼이든 그런 걸 딱 즐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요새 뭐 술을 취하려고 마시는 거 아니잖아. 술 자체가 맛있어서 먹는 경우가 이제 더 많아졌으니까. 나도 그래서 매년 박람회 가는 것도 이것저것 먹으면서 비교하는 걸 재밌어해요. 그런 거 재미가 있지. 그럼 박람회 맞아. 네가 뭐 박람회 이런 거 시음회 이런 거 많이 갔었는데 박람회 같은 거 일반인들한테도 추천할 만한가? 지금 친구 중에 술을 안 먹는 친구 한 명 있거든. 걔랑 이제 뭐 중학교 때서 알던 친구인데 뭐 걔랑 만나면 맨날 치킨이든 삼겹살을 먹으면 나 혼자 맥주나 소주 먹고 있는데 걔도 나 따라서 박람회 이런 술 박람회 여러 번 갔었거든. 걔도 그때 가서 한 번씩 이것저것 맛보긴 했고 얼마 전에 여자친구랑도 막걸리 박람회나 이런 데 갔다 오더라고. 데이트 삼아. 그러지 간단하게. 그치. 그래갖고 그냥 술 안 먹는 분들이어도 그냥 한 번씩 가서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구경해보고 비교해보고 술도 어떻게 보면 음료의 하나잖아. 음료를 찾을 수 있는 거고 거기로 술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치즈나 소세지나 뭐 이런 다양한 기호식품도 있어갖고. 그치. 술도 뭐 어떻게 보면 기호식품이지. 사람들이 담배도 기호식품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나는 그거는 동의 못하긴 하거든. 담배를 안 폈어. 근데 술은 좀 그런 것 같아. 주관적으로 생각하면은 담배는 진짜 한 개 피면 펴도 몸에 이런 게 나쁜 화학약품들이 들어오지만 자연적으로 증류한 소주에는 오히려 나쁜 성분은 없거든. 만 알코올이 몸을 망치는 거지 거기에 나쁜 성분이 들어있는 건 아니거든. 그래 뭐 막걸리나 맥주 이런 거 빼고 소주나 위스키 이런 거는 얘들만 마셔서 살이 찌진 않잖아 또. 막걸리나 맥주도 뭐 적당선에서 먹으면은 그게 오히려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는 말도 있어.
그래도 걔네들은 성분 자체가 탄수화물 이런 게 많으니까 사람들한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탄수화물 섭취량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걸 같이 먹었을 때 좀 더 과하게 영양소를 섭취하는 게 있지. 그게 걔네가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술 먹으면 더 많이 먹게 되니까 평소에. 그치. 근데 이걸 나도 이과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술이랑 음식이랑 같이 먹으면 과학적으로 그렇다고 하긴 하는데 그게 알코올이 음식을 이제 소화시키고 분해하는 성분을 이거를 방해를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갖고 그게 술 먹으면서 음식 먹으면 살이 더 찌는 이유가 그거래. 원래 진짜 술만 먹으면 살이 안 찌는데 거기 안주가 들어가 버리면은 그런 안주를 소화하는 기능을 알코올이 대신해 버리다 보니까 소화하는 양이 평소보다 줄어서 살이 찐다고 하더라고. 어쨌든 뭐 정확하게 내가 이과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뭐 그럴 것 같고 주세랑 또 이어진 얘기긴 한데 이제 술병의 그 위험 표시를 그 술병 앞에 이제 붙이도록 바뀌었더라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진짜 네가 그걸 봤을 때 화가 났을 것 같은데. 그 사실 위스키나 와인이나 어떤 뭐 짐이든 럼이든 보드카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 일단 1차적으로 술이 맛있어서 사는 것도 있지만 병이 이쁘기도 하고 디자인이 이뻐서 사는데 거기 앞에 그게 붙어버리면은 그래. 그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떼다가 그 스티커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먹으면서도 그걸 계속 보게 되다 보면은 자기가 본인이 진짜 나쁜 걸 먹나 하는 이런 좀 자책감이 들 때도 있으니까. 물론 이게 술이 무조건 좋은 음료는 아니지만 적당선에서는 즐기는 사람도 있는데 너무 그게 그렇게 크게 붙여놓는 게 효과적일까 하는. 근데 이미 비슷한 걸로 실패한 사례가 있잖아. 담배. 그렇지. 담배 이런 사진. 근데 담배는 지금도 남아있긴 하잖아. 그게 사진.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실패한 거잖아. 그 담배 그 그림 붙인다고 해서 담배를 안 피냐고. 그렇지. 안 피는. 오히려 그 다른 그림 달라고 하지. 자기가 이거 혐오스러운 그림 싫어하니까 다른 그림으로 달라 하지. 담배를 안 피냐고. 그래서 내 생각에는 술도 똑같은 게 그게 11월 달부터 시행이 되면은 그 전에 그런 스티커 안 붙었던 술들이 좀 더 비싸질 것 같아. 나중에. 그렇네. 비싼 술들은 더 그렇겠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아니면 외국에서 사와갖고 좀 되팔이하는 분들이 좀 비싸게 팔 때도 있고. 진짜 그런 거 보면 너무 술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것도 있고 시대적으로 좀 뒤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그런 걸 붙이고 싶었으면 뭔가 잘 떨어지는 테이프 이렇게 해갖고 보기 싫은 사람들은 떼게 해줬으면 했는데 그거를 아예 라벨처럼 붙여버리면은 그래. 떼는데도 그렇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 미간에서 좀 판매율이 떨어질 수 있지. 내가 생각했을 때는 잘못된 것 같아. 지금도 우리가 사는 소주나 이런 술에도 뒤에 이렇게 뭐 지나치는 음주는 뭐 뇌졸중 이런 게 경고문이 써있긴 하지만 그거는 술의 뒷부분에 써놔갖고 그렇게 막 사는 사람 입장에서 거부감이 들진 않잖아. 근데 그거를 앞에 전면적으로 붙이면은 지나친 음주에 대한 경고는 할 수 있지. 필요하지. 근데 방식이 잘못된 거지. 나도 술 먹고 사고 치는 사람들 많이 봐갖고 지나치는 음주는 안 좋긴 하지. 안 좋지 안 좋지. 근데 그거를 그렇게 안 드시는 분들이 그런 커다란 경고문까지 봐가면서 피해를 볼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술을 건전하게 즐기는 사람한테는 정말 이거는 오히려 나는 건전하게 적당히 맨날 적당히 먹고 있는데 이런 경고문을 나까지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렇지. 오히려 이 술에 대한 진입 장벽을 더 만드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 그래서 뭐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보자면 이제 위스키 100만 원짜리 한 병을 가질래 아니면 10만 원짜리 10병을 가질래? 난 10만 원짜리 10병을 막. 역시.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뭐 걔가 더 맛있을 수는 있긴 한데 일단은 그 친구는 그 하나의 맛밖에 못 느껴보는 거잖아. 근데 오히려 10만 원짜리 10병이면은 다양한 애들을 먹으면서 비교를 해볼 수 있고 좀 더 생각을 넓혀볼 수 있다고 생각해갖고 하나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를 경험해보는 게 좋지 않나. 새로운 거에 대해서 오픈마인드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네가 도전을 좀 잘하고 새로운 것도 좋아하고. 그 10만 원짜리 10병 먹어보다가 자기한테 맞는 걸로 또 새로운 걸 찾아낼 수 있는 거니까. 100만 원짜리 한 병이 무조건 맛있을 거라는 보장도 없고. 만약에 나한테 이걸 물어봤으면 100만 원짜리 했을 텐데 니는 왜 그러냐면 또 많은 술을 먹어봤으니까 그런 것 같아. 다양한 술에 대한 매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술에 빠지기보다는 다양한 그 재미를 느끼는 게 더 좋아서 그런 것 같아. 100만 원짜리 못 먹어본 걸 나중에 후회는 하겠지만. 그렇지.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위스키 또 어떤 방식으로 즐길 건지 궁금하네. 글쎄 요새 좀 새로운 게 나오면 그거를 좀 도전해보지 않나. 그러니까 위스키를 만든 게 뭐 스코틀랜드든 미국이든 그 사람들이 역사는 오래됐어도 요즘 새롭게 다시 도전해보는 회사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찾아보는 재미에
뭐 직접 만들고 이런 거는 막 그런 관심 없나? 그거는 너무 전문적인 분야다 보니까 내가 그런 거를 어... 생각은 못 해보고 오히려 이제 좀 위스키 먹던 사람들은 올드 위스키들을 많이 찾거든. 옛날 이런 바틀들을. 근데 나는 그런 것도 좋긴 한데 이제 새롭게 도전하는 회사들의 위스키를 먹어보는 것도 왜냐면은 이미 올드 위스키라는 거는 그거를 맛에 대한 보증이 돼 있고 그래도 옛날부터 먹어둔 사람들이 보증을 해놓으니까 팬들이 있으니까 소비자 식성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유지만 해도 되잖아. 그렇지. 근데 나는 새로운 회사들의 위스키를 먹으면 내가 그 회사의 위스키를 내가 처음 알게 되면 그런 데 기쁨도 있으니까. 그럼 이제 새로운 위스키들이 나오려면 뒷받침 되어주는 그런 법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이런 그 문구도 없어져야 되고 주세도 개선되고 해야 그치. 되는데 그러면 이 새로운 위스키들 네가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위스키들이 나올 수 있게 그런 사회 활동 같은 걸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우리나라에서 이제 앉아서 찾으려면 법적으로 고쳐야 할 게 많은 부분이긴 한데 우리나라 말고도 미국이나 뭐 인도나 얼마 전에 보니까 싱가포르나 이스라엘에서 만든 위스키도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그리고 너무 먹던 것만 먹는 게 아닌 그런 새로운 시장을 알아가는 거를 좀 더 조사해보면 좋은 것 같아요. 운동보다는. 조사하고 그런 새로운 위스키들이 더 나올 수 있게 네가 발벗고 나서도 좋지 않을까? 내가 뭔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치. 이게 첫 시작이 중요한 거니까 요즘에 뭐 술 관련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그런 걸 위해서 목소리를 내시는 것 같거든. 그런 거 의견이 맞는 사람들끼리 법적으로 좀 제재되어 있는 걸 좀 바꾸면 좋을 수도 있지. 그렇게 하면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지 내 같은 일반인들도 위스키에 더 입문을 하게 되고 그럴 것 같은데. 내가 응원할게. 과연 술 좋아해서 소비하는 것도 좋은데 그걸 좀 더 발전시켜가지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게 취미의 영역을 또 넘어서가지고 조금 더 발전시키면 더 좋지 않을까? 너무 뜬구름 잡는 거일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취미가 더 발전될 수도 있을 거라 보거든 나는. 다양한 종류들의 제품들이 나오면은 발전될 수 있긴 하지. 그러니까 네 개인적으로도.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을 해오는 제품들이 다양해야 되는데 이게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런 거를 이제 같이 많은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지 법적으로 바꿔달라는. 그런 사람들 많아지면 뭐 바뀌지 않을까 싶어. 또 뭐 시간 날 때 우리 또 한잔 하면 되고 또 좋은 술도 많이 알려주고 나한테. 그러자고요. 오케이.